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이 3월 19일인데요. 현재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기술주들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게 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죠. 전일에 1.7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를 보면 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일 마이너스 3.02% 하락 마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언제쯤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조하게 버텨주고 오히려 오르는 다우지수보다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나스닥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나 나스닥 기술주들과 움직임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망과 예측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채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국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그림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채 금리의 급등과 다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3%로 최근에 급등세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썸네일의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난 영상을 못 보셨거나 처음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 영상 맨 마지막에도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라 그러면 귀찮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스피드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역사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와 독일 10년물 국채는 서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강했죠. 그래서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가 급등할 때 덩달아서 독일의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게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모든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아직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 국채 금리는 대출 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면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줄이고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약 1.8조 유로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자금으로 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매수해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걸 막아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매달 매입하는 금액을 크게 늘려서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연준이 딱히 나서서 장기 국채를 매수해주겠다 이런 말이 없는 미 국채 금리는 그림처럼 계속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독일 국채 금리는 현재 안정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 이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국채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미국채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안정화되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유럽 국채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독일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자금이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릴 테니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안정된 흐름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 독일 국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려고 하면은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정책 공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대책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또 다른 준기축 통화국가인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일본 또한 최근에 금리가 급등했으나 독일처럼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국채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조정이 끝나고 중장기적인 이 투자의 방향도 현재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미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일본 국채 금리로 돌아오면, 일본 중앙은행은 전일 10년물 국채의 목표 금리 밴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0.2%에서 0.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목표 금리가 1%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1.25%가 오를 때까지 일본 중앙은행은 별다른 신경을 안 쓰겠다, 이겁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이런 뉘앙스로 비춰졌고요.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밴드를 확대했다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금리에는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에 미국은 긴축에 들어가는 반면에 유럽이라든가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더 매수해서 돈을 더 푸는 과정이었어요. 만약에 일본도 유럽처럼 국채를 더 매수해서
장기국채 금리 떨어뜨릴 거야, 이런 신호를 줬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채 금리는 더 빠르게 지난 2013년처럼 나홀로 쭉 올라갔겠죠. 하지만 현재 일본도 긴축을 좀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입니다. 또 반면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뭐 한두 개씩 긴축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 상승에는 악재죠. 왜냐면은 미 연준은 최근 상당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다른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기 시작한다면 연준도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미룰 수는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경우 미 연준은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서 당장의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용인하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조절되도록 가만히 둘 거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하나둘씩 긴축을 한다, 이거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처럼 미국은 코로나 일별 확진자도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고요.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가장 빠르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쩌면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하는 단기국채 금리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장기국채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우리 좀 이따 긴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한 차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금리를 유지하고 평소와 동일하게 국채 매입량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림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도 미국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칫하면 유럽은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경기 침체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은 팬데믹 긴급 자금 매입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장기국채를 매입해줘서 장기국채를 지금 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일본의 경우에 최근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죠. 또한 경제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튼 BOJ의 얼마 후에 이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지난 2013년 당시처럼 미국 혼자 긴축을 하고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쓰면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만 급등했던 이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유럽만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2013년, 14년보다는 더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중앙은행의 현재 행보는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게 하는 데는 별로 좋지 않은가, 약간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독일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10년물 장기국채금리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함께 급등을 하는 경우라야 이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장기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아직 이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침체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잘못해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장기국채 매수하자, 뭐 이런 정책 공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미국의 장기국채만 혼자 가고 유럽, 일본의 장기국채는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미 연준이 미국 장기국채를 매입해줄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언제쯤 하락할지 이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자체적인 경제지표죠. 제가 따끈따끈하게 최신 순으로 발표된 경제지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림은 지난 3월 18일에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활동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활동지수는 ISM 제조업지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0 이하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확실히 둔화됐던 것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현재를 보시면 어떤가요? 51.8로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온 지표예요. 현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진짜 지난 한 10년 내로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액 지수,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지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6.2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림처럼 소매 판매액이, 소비가 이렇게 급등해서 늘어났으니까 제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 그림의 녹색 그림은 1.3% 상승했습니다.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핵심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처럼 역사적으로 핵심 물가지수가 2%를 넘어가는 기간이 조금 지속이 되면 미 연준이 항상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3% 핵심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걱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핵심 물가지수 자료는 현재까지 조사된 수치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핵심 물가지수가 2%를 당장 넘어가는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조만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라는 게 어떻습니까?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루어지고요. 주식과 채권 시장을 보면은 6개월 이상의 미래에 있을 일까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죠. 최근 미국의 제조업, 고용, 소비 등 이런 경제지표가 계속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핵심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망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국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올해 미국의 예상 물가 상승률 또한 지금 그림처럼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최근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물가지수를 확인해 봤더니 모든 지표가 미국의 경제가 현재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만 봤을 때는 당분간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증가되고 당분간은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한 분이 있죠. 미 연준의 파월 의장입니다. 근데 이번 FOMC 결과 장기 국채를 매수해주는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나 일그드 커브 컨트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장기 국채 상승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현재 금융 상황이 협조적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의 정책이 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게 자신들의 정책과 부합한다는 말이죠. 이 말 딱 들으면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준이 당분간 장기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그냥 놔두겠구나, 용인하겠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두 번째, 그럼 미 연준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점도표거든요. 일단 2021년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마다 바뀌긴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사람이 지난 회의 때 한 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 인상해야 된다는 사람이 또 7명이 됐고요. 연준 의원들도 미국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번 3월 17일 미 연준 회의는 국채금리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 하고 끝냈는데 그런데 그냥 끝내고 났더니 다들 각자의 해석이 틀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반면에 또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현대차 오른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각자 자신에 맞게 해석을 내리시고 댓글을 딱 달아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오해를 전혀 하지 않으시도록 확실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우리들은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면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스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게 주식시장에 과연 불리한 걸까요? 아니면은 불황에 빠지는 게 주식시장에 유리한가요? 당연히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주식시장에 유리하죠. 그렇다면 지금의 단기간에 증시 조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전체 주식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주의 조정은 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또 지난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얘기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이제 비중을 늘려라 이 말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번 조정 후도 이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에 지난 2014년처럼 지금 당장 급등하는 미국채 금리도 언젠가 그러니까 몇 달 후에는 하락할 날이 분명히 있겠죠. 지난 2013년 테이퍼링 이슈 미국
긴축 이슈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다가 2014년이 되면서 다시 하락을 했던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오르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은 조정을 맞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역시나 충분히 하락했던 기술주들과 신흥국 주식시장에도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고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경기 민감주가 당연히 좋죠. 그리고 기술주는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조정도 받고 기술주들도 충분히 하락한 그 다음에는 매력적으로 가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들어오니까 그 시점쯤이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시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시기를 잡던 아니면 어떤 매매 전략을 펼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어떻게 될 거냐, 이 요인들, 해외 요인부터 해가지고 미국 내의 요인, 연준 요인까지 전부 알아봤는데 현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흐름이 펼쳐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